안녕하십니까, 헤이오션입니다. 오늘은 롯데그룹 2025년 채권 만기액만 5조 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롯데그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는 롯데타워를 담보를 맡긴다라는 뉴스도 나왔었고, 롯데그룹이 유동성의 위기다 라고 하면서 찌라시를 살포해가지고 롯데그룹 주가들이 폭락했다, 이런 위기설 이야기들이 참 많았죠. 그냥 간단하게 롯데그룹이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이고 어느 정도 위기인지 또 기회가 있는지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만 채권 만기액이 5조 원 규모라고 나왔어요. 이 자료는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총 규모가 5조 51억 원 정도 내년에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위기설이 실현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재계는 평가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롯데그룹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총 자산이 139조 원이고 즉시 활용 가능한 예금이 15조 정도, 보유 주식 가치는 37조 원, 또 부동산 가치는 56조 원, 굉장히 돈이 많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채권 규모 5조 원 정도는 돈을 빌려가지고 갚으면 되겠죠. 그리고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도 예금 2조 원도 있고요. 또 가용 유동성 자금도 총 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데그룹이 돈이 많은 건 알겠어. 근데 그렇다면 롯데그룹이 최근 대기업으로서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유인 즉슨 롯데그룹이 최근에 이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사업, 친환경 사업,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심 계열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불안 요소고, 또 신사업이라든지 그 그룹의 미래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 요소입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22년부터 지난 3분기까지의 누적 적자가 거의 1조 6,600억 원에 이르고요. 면세점 사업도 920억 원이나 누적 적자가 있고, 특히 롯데온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롯데온이라는 게 있어요? 라고 하실 정도로 잘 모르는, 쿠팡이랑 이마트, 쓱닷컴 이런데 대응하고자 플랫폼을 만들었죠. 5,300억 적자가 났고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사업들이 연거푸 실패하면서 롯데그룹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보는 거죠. 그렇다면 내년에만 문제냐? 아닙니다. 롯데그룹이 3년간 갚아야 될 차입금이 21조 원 규모예요. 회사채만 17조 7천억입니다. 연간 7조 원 이상 갚거나 차원 발행으로 돌려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롯데그룹의 계열사죠. 제일 큰 맏형 캐시카우였던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기한이익 상실 EOD 등으로 유동성 리스크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EOD라는 것이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특정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일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12월 19일 날 EOD 조건을 재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사채권자 집회가 있어요. 이 사채권자 집회에서 기준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협의를 잘 해가지고 잠시 숨은 돌릴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그 사채권자 협의가 잘 진행되더라도 신용 등급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을 보고 등급을 정하기 때문에 이 신용 등급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 롯데케미칼과 관계돼 있는 계열사들의 신용 등급도 줄줄이 하향됩니다. 그러면은 신용 등급이 하락된 계열사들은 회사채를 좋은 조건으로 구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고 금융 비용들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단기간 롯데케미칼의 본업에서 반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어려운 상황이 그냥 롯데케미칼의 본연의 핵심 코어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글로벌리한 상황에서 굉장히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 하방 압력은 계열 통합 신용도뿐만 아니라 롯데 지주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회사채 시장에서는 이제 원활한 차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용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또 증권사나 금융사에 손을 벌려야 하고요. 아시다시피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채무 해결을 위해서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매입펀드를 설정한 예도 있었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롯데케미칼은 또 최대 1조 원 수준으로 평가받는 건축자재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약 4천억 정도 나오고 EBITDA 800억 원, 예상 매각가가 한 1조 원 되는데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여수 국가산업단지 2공장 일부를 가동 중단을 했고, 이 공장에 근무하던 70여 명을 전환 배치를 함으로써 재가동이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 왜 롯데케미칼이 그룹의 캐시카우로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 롯데케미칼은 LG화학이나 다른 석유화학 업체들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거와는 달리 롯데케미칼은 사업 포트폴리오 중 기초화학만 집중했어요. 거의 매출의 70% 정도를 기초화학 부분, 에틸렌 생산 판매 부분에서 만들어냈고,
LG화학이라든지 다른 경쟁사들, 하나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국제 경쟁사들은 첨단 소재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이렇게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이 메인 업황이 안 좋을 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롯데케미칼은 기초화학이 거의 70% 수준으로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초화학 사업이 무너지면 다른 사업이 받쳐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롯데케미칼의 에틸렌 생산 능력이 연간 451만 톤으로 국내 최대이고 세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중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코로나 시절에 중국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생산 능력을 확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3천만 톤이 나오던 부분들을 5,200만 톤, 거의 2배 수준까지 생산을 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에틸렌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밀어내기 시작한 거죠.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치킨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틸렌 스프레드라는 말은 에틸렌 판매가와 이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의 차이를 얘기를 해요. 이 에틸렌 스프레드의 손익분기점이 톤당 $300였는데 이게 $185까지 추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도 같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롯데케미칼은 너무 석유화학, 기초화학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 타격이 크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하나의 원인으로는 롯데케미칼이 롯데건설의 최대 주주거든요. 근데 롯데건설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엄청 많죠. 또 사업장 너무 많이 벌려놨죠. 지금 경공매 나가야 될 것도 많고 위기 이야기들 많았는데, 위기 시에 현금 5천억을 대여도 해주고, 또 롯데건설 유상증자 2천억이나 참여를 하고 롯데케미칼이 맏형으로서 롯데건설 최대 주주로서 어떻게든 살리고자 역할을 한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석유화학 시장이 계속 지속 성장하겠지만 지금 이제 위기를 넘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산량도 생산량이지만 장기적으로 기초화학 사업도 줄이고 고부가 가치 사업을 늘려가면서 새로운 신사업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롯데그룹의 유동성의 위기라든지 그룹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롯데그룹이 국내 6대 그룹에 들어가는 큰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롯데그룹이 이러한 위기를 잘 헤쳐나가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